정호영이 사퇴를 했는데 이건 사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사를 해야겠죠. 조사받아야죠. 조사받고 수사받고. 근데 이 정호영이 사퇴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퇴하는 거지 내가 불법이 있어서 사퇴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건데 그럼 사퇴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정호영이요 자기 자녀들이나 등등에 했던 것들은 조국 장관에 비하면은 이거는 거의 사형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만 따지면 예. 윤석열이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을 줘버렸거든. 검찰 수사를 안 했는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니 고발이 아무리 들어가도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호영은 그냥 윤석열을 위해서 사퇴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19년도 가을 때도 보면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14차례 넘게 고발됐었는데 계속 묵혀두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그때 갑자기 줄줄이 무혐의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 그때부터 그래서 검찰의 그 불공정함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었고 최근에 김은혜 후보도 진짜 웃겼던 게 발언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 뭐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귀결되고 심지어 뭐 그 청탁 했던 내용들, 그 사실 말 바꿨던 사실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됐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 안 하고 끝내 사과를 거부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 뭐 언론 얘기는 이제 지겨워서 그만할 정도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뻔뻔한 이 상대적 박탈감과 내로남불 그리고 불공정의 아이콘들은 그 이 윤석열 정부의 상징으로 박제를 해둬서 하나 그림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뭐 나는 불법이 없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장관 청문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불법을 포함한 부도덕함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정서법.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한덕수 인준과 괴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덕수 인준해 줄 테니까 정호영은 사퇴해 같은 서로 간에 암묵적인 저는 합의가 있는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겠죠, 뭐. 후보자님, 뭐 억울하시겠지만 뭐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도로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왜냐하면 정호영이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 수사의 빌미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난 잘못한 게 없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 부담 안 주려고 사퇴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고도의 스킬을 좀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너무 아쉬운 게 뭐 하나 있다면 이 정호영 개인에 대한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그 경북대학교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전수조사해 보면 그 끼리끼리 나눠 먹게 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깐부의 행동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몇 번 비판하다가 시간 좀 지나고 대충 버티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그 잣대를 만약에 그냥 똑같이 모든 국민한테 그 들이대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조국 전 장관한테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민주시민들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뭐 실컷 해놓고 나서 진짜 그리고 불법적인 영역까지도 다 그냥 넘어가고 뭐 관행 타령하고 관행 타령할 거였으면 애초에 19년 때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발목 잡기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와가지고 뭐 한덕수 총리랑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와서 뭐 대화와 타협, 협치 뭐 이런 얘기들 실컷 또 뻔질한 얘기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SNS는 왜 그렇게 끄적대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조롱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또 90도로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장면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게 도대체 협치하겠다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이게? 아니 그런 걸 보면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행동 저기서 이런 행동 분열 상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가능한 건 뭐 그러니까 때문인지 뇌 구조가 저는 이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공정 관련해 갖고요.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오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더라고. 네.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최성해가 나는 조민한테 표창장 주지 않았다. 이걸로 입시 비리의 발단이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우리가 방송을 했을 때 동양대가 정부 지원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최성해가 조국 민정수석한테 로비를 합니다. 그걸 풀어달라고. 그 이야기가 이런 거야.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최성해가 진중권한테 양복을 선물했는데 양복을 얻어 입고 진중권은 SNS에 자랑하기 바빴어요. 조국 장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조국 민정수석한테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지원해달라고 했던 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최근에 그게 지원이 됐다는. 진짜. 동양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가 선정. 여기 대가성이 아니고 뭐냐고요. 근데 너무 노골적이다. 근데 이게 뉴스에 안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지. 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계속 옛날과 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이것저것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민주 진영 내부에 대해선 뭐 한참 수년 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틈만 나면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머리채 막 붙잡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면 아 언제까지 최성이야 이제 지나간 이슈인데 뭐 정우영 비판하면 또 그러겠죠. 아 정우영 사퇴했는데 뭐 정우영 물고 늘어져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땐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5.18 막말해가지고 캠프에서 해촉됐던 사람이 이번에 김은혜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가 논란되고 또 한 나흘 정도 만에 또 해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또 지금 눈앞에 없을 뿐이지 뒤에서 이것저것 할 거예요. 예전에 게임 쪽에서도 신희진, 손인춘 이런 사람들 그 문제되니까 살짝 뒤로 숨겨놨다가 다시 그 정신 그대로 갖고 있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 착해야 된다. 저쪽 뭐 타협, 대화, 협치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알겠는데 스스로 너무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진짜. 항의도 이사부터 좀 악해지세요. 저도 많이 싸우고. 그 모든 게 착해 보여가지고 안쓰러워 죽겠어. 저 막 맨날 강성이라고 엄청 욕하던데. 강성이야? 뭐가 강성인지 아니요, 모르겠어요. 황희두가 근데. 강성이면 우리 같은 사람 뭔 악마냐?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동양대 부총장이 조국 장관 내 방배동 집까지 찾아와서 이거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바로 그 사업인데 그러면서 양복을 얹었는데 조국 장관 거절했어요. 이 양반은 천하의 무슨 비리범처럼 지금까지도 일부 세력한테는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성해의 표창장 발언은 일종의 발화점이에요. 조국 수사의 이상한 방향으로 어떤 발화점인데 네. 그 최성해의 동양대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왜 언론은 말을 안 합니까 이거를? 참. 대한민국 언론은 두 번째로 죽었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MCN이에요, MCN. MCN. 예. 제가 하나 더 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의 권한은 민주 진영에서도 최대한으로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한 관심이 아닐까 그 이유가 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